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어,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 금요일 날뭐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이 만기일에 따라서 이 수급 변동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강하게 하방 쪽으로 일단 좀 쏟아낸 흐름이 좀 있었었고요. 이 흐름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월 대비 5.3% 상승했던 부분, 이게 연 대비도 아니고 전월 대비 5.3%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37%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정말 뭐 기록적인 상승 수치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생산 원가,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수 있겠고요. 이거 나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또 역시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차를 두고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이 연일 강경 매파적 발언들 이 부분도 시장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더욱더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기대 인플레가 지금 또 사실 살짝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향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쪽의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경우에 인플레이션 바로 즉각적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우리 목표 2%인데 2%대인데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이게 시간 좀 걸릴 수 있고 이게 인플레를 두드러 잡는 과정,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일부 동반될 수도 있어. 뭐 기존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계속 일관되게 거의 모든 위원들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 7월 지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로는 많이 부족하다. 왜? 특히나 7월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거의 대다수는 에너지 부분이었다. 그 이외의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상승 중이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꺾이는 흐름을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좀 많이 주었고요. 이런 발언들 그리고 독일의 상황, 유럽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강달러를 유발을 시켰고 강달러를 유발시키면서 이와 함께 더불어 국채 금리도 상승 쪽으로 돌려준 놓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작용을 했고 뭐 특히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나스닥 중심,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쪽에 영향을 좀 더 주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컸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좀 기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 가능성을 조금 보여줘서 기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변수가
옵션 만기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수에다가 독일 변수까지 같이 끼면서 일단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조정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12,500 한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열어놓기는 12,300까지 열어놔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흐름은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2,300포인트 정도 밑으로는 일단 안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가 조금 더 살아서 계속 갈기 위해서는 12,500 위에서 12,500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반등을 주는 게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이 추세를 거의 꺾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일단 상승 각도는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 각도는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12,500포인트를 안 깨고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또 이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반등이. 다만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PCE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고 발표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조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갔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금요일장이 될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주 반응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일단 미국 시장의 얘기는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침에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개파락 출발도 조금은 좀 과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 위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 지금 상승폭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선반영을 일정 정도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파락폭을 키웠고 장 출발 이후에 하락을 한 번 더 주면서 누름을 한 번 더 주면서 2460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던 2460포인트를 장중 일시적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좀 시원한 어떤 그 반등의 강도나 반등의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이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반등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 구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일단 반등 강도가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선현물 올 매도에서 현물은 매수 중입니다만 사실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수준이고요. 선물 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3천억 가까이까지 나왔다가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선물 매도를 줄이기 시작하니까 지수 반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 거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차적으로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460포인트 지지 가능성을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제가 레인지 말씀을 드릴 때 2460포인트 하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일단 월요일 날 찍었습니다. 좀 부담되죠. 왜냐하면 화수목금 아직까지 우리 뭐 이벤트가 결정 날 수 있는 부분들이 PC 정도는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파월의장의 발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좀 오늘 이 낙폭이 좀 컸던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2460포인트를 지킨다라고 전제를 깔고 보면 오늘 낙폭은 제법 조금 줄여서 갈 수는 있겠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 자리 지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오늘 낙폭을 조금 더 줄여줘야 해요. 이게 낙폭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주 요 2460포인트에서 밑에서 좀 놀다가 일정 정도 반등 요런 정도의 흐름 요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246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이탈하게 된다면 2410포인트까지도 일단 또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 정도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조금 고통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 들어왔었을 때 시장의 하락 종목이 2000 종목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전체 하락 종목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락 거의 뭐 상승 섹터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괴로운 구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괴로운 구간이 더 커질 수 있고 고통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6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결코 뭐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조금 반등을 좀 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치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밸류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그렇다고 해도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저평가, 초저평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2460포인트 지지 가능성은 일단 조금 더 높지 않나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사료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이게 뭐 지금 가뭄에 대한 얘기 지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그리고 유럽 이쪽이 지금 가뭄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유럽 가스 또 3일간 또 잠근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물 관련한 섹터라든지 이런 쪽 인플레 관련 섹터들 쪽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자력 섹터들도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뭐 증강 현실 뭐 이런 섹터들 조금 하락폭이 조금 커진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매수 우위 쪽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 안 보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약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YG엔터, 성일하이텍 오늘 상장을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마시스, 시젠 정도가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현대바이오, 넥슨게임즈, 선광, 위메이드맥스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이 매매 상황 자체가 금액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지금 매도 그러니까 지수가 눌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조정을 받은 만큼 받은 상태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었을 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지수 하락을 했고 환율도 높아졌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하방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최소한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반등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반등 강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2460포인트는 오늘 지지는 오늘은 할 것 같고 그 뒤로 얼마나 낙폭을 회복해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이번 주 2460포인트 지지 여부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가능한 한 최대한 좀 많이 낙폭은 좀 회복을 시켜줘. 플러스 전환은 뭐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락 낙폭을 좀 최대한 축소를 시켜주고 마감을 해줘야 이번 주 룸이 좀 생깁니다. 하단에 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나오는지 일단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